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두 개의 거대한 감정의 축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불행의 그림자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행복을, 누군가는 불행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험난한 현실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반면 다른 사람은 더 나은 행복을 찾아 헤매며 불만에 사로잡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내면, 즉 행복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벨기에 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희곡, 파랑새에서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갈망하는 행복은 어쩌면 이미 우리 곁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면의 성장이 행복을 만드는 열쇠임을 탐구하며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찾고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지혜 이야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키우는 것에 집중한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한다. 내면의 성장은 자아 성찰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더욱 충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왜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이러한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더욱 강하고 성숙한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행복한 사람들은 또한 외부 환경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그들은 외부 세계의 변화에 반응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으려 노력한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불안정하고 혼란스럽더라도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태도와 반응에 집중한다. 이들은 자신의 행복이 외부 환경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고 내면의 안정감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 이러한 태도는 명상이나 자기 성찰과 같은 내면을 강화하는 활동을 통해 더욱 깊어진다. 반면에 불행한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환경에 불평하며 그로 인해 불행감을 느낀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어려움을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고 그것을 변화시키지 못해 좌절감을 느낀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발생할 때 불행한 사람들은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한다. 상사나 동료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불공평하다고 느낀다. 이들은 환경이 변화하기만을 기다리며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더욱 깊은 불행에 빠지게 된다. 불행한 사람들은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며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불리한지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환경에 대한 불평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로막고 내면의 평화를 방해한다. 불평은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그로 인해 더 큰 고립감을 느끼게 한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그들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여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조절하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노력한다. 이들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외부 환경의 변화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다. 반면에 불행한 사람들은 외부 환경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그로 인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불만을 품는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기보다는 환경이 자신을 위해 변화하기만을 기다리며 그 과정에서 더욱 불행을 느낀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들은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그것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하루의 끝에서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내면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행복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준다. 반면에 불행한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점이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그로 인해 더 큰 불행을 느끼게 된다. 행복한 사람들은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있으며 외부의 인정이나 평가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자질을 믿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을 한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게 만든다. 반면에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으려 하며 타인의 평가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을 찾기보다는 외부의 조건에 의해 행복을 좌우하게 만든다. 결국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키우고 그로 인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이들은 외부 환경에 크게 의존하지 않으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반면에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에 불만을 품고 그로 인해 더 큰 불행을 느끼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기보다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존하며 그 과정에서 점점 더 깊은 불행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면의 성장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외부 환경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파랑새는 종종 행복을 상징하는 존재로 이야기된다. 이 상징성은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파랑새를 찾아 헤맨다는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이 표현은 곧 자신이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디에선가 더 나은 행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갈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파랑새는 실제로 늘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행복 역시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듯 파랑새와 행복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보게 한다. 파랑새의 상징성은 벨기에의 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희곡 파랑새에서 기원한다. 이 작품에서 두 주인공 틸틸과 미틸은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찾기 위해 여러 장소를 여행한다. 그들은 많은 곳을 다니며 파랑새를 찾지만 결국 파랑새는 그들의 집, 그들이 늘 머무르던 곳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행복을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한다. 행복은 우리가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종종 더 나은 삶, 더 좋은 상황,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는 한다. 그러나 파랑새의 이야기는 우리가 눈앞에 있는 작은 행복들을 무시하고 지나치기 쉬운 현실을 일깨워준다. 행복은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파랑새는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게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파랑새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은 행복에 대한 인간의 갈망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그것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더 좋은 직업,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아름다운 외모 등을 추구하며 행복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요소들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현재의 작은 행복을 놓치고 그 결과 불행해질 수 있다. 파랑새는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에 만족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상징한다. 행복은 단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파랑새가 상징하는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나 물질적 소유와는 무관하게 우리의 내면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에 따라 행복은 우리 삶에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교훈은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하다.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파랑새의 이야기는 그러한 삶의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행복은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만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것일까? 파랑새는 또한 우리에게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때로 우리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치기 쉽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와 나누는 대화,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로움 같은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순간들은 비록 대단한 성취나 화려한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한다. 파랑새는 이러한 일상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파랑새와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우리는 행복을 먼 곳에서 찾으려 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행복은 우리가 멀리서 찾으려 할 때 오히려 더 멀어지지만 가까이에서 찾으려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온다. 파랑새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상징이다. 행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 곳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파랑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더 큰 행복을 갈망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에 있는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친구와의 웃음, 오늘의 소소한 성취가 바로 그 파랑새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멀리서 행복을 찾으려 하면 그것은 점점 더 멀어지지만 가까이에서 찾으려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제부터는 행복을 찾기 위해 먼 곳을 헤매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파랑새를 발견하고 그 행복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파랑새가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